저희 채널 데스티네이션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노숙 문제는 미국 전역의 번화한 도시에 그림자를 들이우는 심각해지는 위기입니다.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처럼 역사, 현대성, 매력이 살아 숨쉬는 곳에서는 더 조용하고 힘겨운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체서피크 많이 시원한 바람을 해안으로 보내고 자갈길이 관광객들을 아늑한 해산물 식당으로 이끄는 동안 바로 근처에는 극명한 대조가 남아 있습니다. 집 없는 사람들의 어려움이죠. 오늘 우리는 메릴랜드의 이 문제의 여러 측면을 파헤쳐 근본 원인, 정부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취하는 조치, 남아있는 격차, 사회복지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탐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의 개인적인 관점도 엮어 넣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지 통계 모음이 아니라 실제 어려움에 직면한 살아있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메릴랜드의 노숙 현황. 볼티모어 이너하버 가장자리에 앉아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물 위에서 햇빛이 춤추듯 비치고 근처 해산물 가게에서 올드베이의 톡 쏘는 향기가 풍겨옵니다. 사진 찍는 관광객들, 한가로이 흔들리는 보트들, 도시의 매력이 밝게 빛나는 완벽한 순간입니다. 하지만 빛나는 워터프런트를 조금만 벗어나 펠스 포인트의 고풍스러운 매력이나 캠든 야즈의 활기찬 소음을 지나면 메릴랜드에 숨겨진 어려움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화려해 보이는 주표면 아래에는 조용한 위기, 즉 노숙 문제가 놓여 있습니다. 여행 가이드나 세련된 홍보물에 나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수천 명의 삶을 통해 울려 퍼지며 귀 기울여 달라고 요구하는 이야기입니다. 수치는 충격적입니다. 미국 주택도시개발부 HUD의 2024년 연례 노숙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하룻밤 사이 전국의 노숙 인구는 무려 77만 1,800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2023년에 약 65만 3천 명에서 18%나 급증한 수치입니다. 메릴랜드가 짊어진 몫은 캘리포니아의 18만 1,000명이나 뉴욕의 10만 3천 명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메릴랜드 노숙 문제 기관 간 협의회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주 전체에서 약 6,934명이 노숙을 경험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든 계절의 추위나 더위에 따라 2,500명에서 3,000명 사이의 사람들이 안정적인 지붕 없이 지냅니다. 이것은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해안의 화려함과 깊은 역사로 유명한 주의 변두리에서 펼쳐지는 수많은 삶입니다. 메릴랜드 노숙 위기의 중심부인 볼티모어를 자세히 살펴봅시다. 인구 57만 명에 육박하는 이 도시는 집 없는 삶의 냉혹한 현실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HUD의 2024년 특정 시점 집계에 따르면 하룻밤 사이 볼티모어에서 쉼터 없이 지내는 개인은 1,925명으로 메릴랜드 전체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합니다. 샌드타운인 체스터 같은 지역이나 존스폴스 고속도로를 따라 걸으면 그 장면이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고가도로 아래에 텐트가 쳐져 있고 풍화된 벽돌에 붙어있는 침낭, 파탑스코 강의 냉기가 공기를 파고들 때 문간에 웅크린 사람들. 수치 역시 암울한 그림을 그립니다. 미국 인구조사국의 2022년 미국 지역사회 조사에 따르면 볼티모어 주민의 21.2%가 빈곤선 아래에서 생활합니다. 이는 5명 중 1명 이상이 벼랑 끝에 서 있으며 월세 한 번 못 내면 거리로 내몰릴 위기에 처해 있다는 뜻입니다. 헬핑 엄미션과 같은 쉼터와 시의 시설 네트워크는 1,200개 이상의 침대를 제공하기 위해 애쓰지만 겨울 폭풍이 몰아치고 수은주가 떨어지면 수요가 자원을 압도합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그들은 생생한 삶의 테피스트리이며 각 이야기는 자신만의 스포트라이트를 갈망합니다. HUD의 2024년 수치에 따르면 독신 성인이 통계의 약 70%를 차지하며 메릴랜드 노숙자의 대부분을 이룹니다. 하지만 가족들도 이 수치 속에 섞여 있습니다. 약 15%는 부모와 아이들이 긴급 쉼터나 사회복지 서비스로 겨우 마련한 모텔방에 비좁게 살고 있습니다.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과 같은 고대서의 복무로 단련된 퇴역 군인들은 주 전체에서 어느 날 밤이든 약 8%, 200명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정신건강과 중독 문제가 얽혀 있습니다. HUD는 전국적으로 노숙자의 20에서 25%가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추정하는 반면 메릴랜드의 지역 집계는 최대 30%가 약물 사용과 싸우고 있다고 봅니다. 인종 문제를 더하면 메릴랜드 인구의 31%를 차지하는 흑인 미국인이 2023년 특정 시점 집계에 따르면 노숙자의 60%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 격차는 주택 차별, 경제적 격차, 수십 년간의 시스템적 간과의 메아리로 울려 퍼집니다. 이것은 추상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찰스 스트리트에 서서 판지에 호소문을 들고 있는 남자,
눈에 띄지 않으려고 소파를 전전하기 때문에 당신이 놓치는 가족, 손을 녹이려고 쉼터 밖에서 커피를 마시는 퇴역 군인입니다. 볼티모어의 거친 거리에서부터 잘 가꾸어진 잔디 뒤에 빈곤이 도사리고 있는 프린스 조지스 카운티의 기만적으로 고요한 교외 지역에 이르기까지 메릴랜드의 영혼에 꿰매어진 위기입니다. 이것이 펼쳐지면서 당신은 날카로운 질문과 씨름하게 됩니다. 유산과 정신으로 가득 찬 주가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균열 사이로 떨어지게 내버려 둘 수 있을까요? 여기 엽서의 광채와는 거리가 먼 꾸밈없는 메릴랜드에서 우리의 이야기가 뿌리를 내립니다. 메릴랜드의 노숙 문제를 부추기는 요인은 무엇인가? 메릴랜드의 지속적인 노숙 위기를 부추기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간단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경제적 부담, 사회적 과제, 정책적 실패가 끊임없이 밀려오는 조수처럼 줄을 덮치는 복잡한 거미줄입니다. 차근차근 풀어봅시다. 왜를 파악하는 것이 상황을 반전시키는 어떻게를 푸는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의자를 당겨 앉으세요. 사람들을 메릴랜드 거리로 내모는 거친 힘 속으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현금 부족 문제부터 시작합시다. 이곳의 주거비용은 잔혹하며 대부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섭니다. 볼티모어에서 진로우의 2024년 임대지수에 따르면 원룸 아파트의 중위 임대료는 월 1,350달러인 반면 미국 인구조사국의 2022년 수치에 따르면 도시의 중위 가구 소득은 약 5만 5천 달러에 머물러 있습니다. 수치를 계산해보면 시간당 20달러, 세전 연봉 약 41,600달러를 번다면 월세가 월급의 거의 40%를 차지합니다. 일반적으로 주거비는 소득의 30%를 넘지 않아야 한다고 하지만 저소득층, 계산원, 햄버거 조리원, 차량 공유 서비스 기사 등에게는 그것은 환상입니다. 워싱턴 D.C. 근처인 프린스 조지스 카운티로 가면 평균 임대료가 1,600달러까지 치솟습니다. 2025년 현재 시간당 15달러인 메릴랜드의 최저임금은 연간 31,200달러를 벌게 해주는데 음식과 공과금이 쌓이면 숨 쉬기조차 힘듭니다. 그 다음으로는 저렴한 주택에 심각한 부족이 있습니다. 전국 저소득 주택연합의 2023년 자료에 따르면 메릴랜드는 극저소득 가구, 지역 중위소득의 30% 미만, 쌓인 가족 기준 약 2만 5천 달러로 생계를 유지하는 가구, 100가구당 저렴하고 이용 가능한 임대주택을 단 33채만 제공합니다. 이는 거대한 격차입니다. 주에서 가장 가난한 임차인의 3분의 2가 부스러기를 찾아 헤매거나 수지가 맞지 않을 때 퇴거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제 사회적 흐름입니다. 이것들은 사람들을 끌어내리는 닭과 같습니다. 빈곤은 메릴랜드를 맹렬히 뒤쫓고 있으며 볼티모어보다 더 심한 곳은 없습니다. 인구조사국의 21.2% 빈곤율은 12만 명 이상의 주민이 벼랑 끝에 서 있음을 의미합니다. 주 전체적으로 약 10%, 약 60만 명의 주민이 2022년 통계에 따라 빈곤선 아래에서 생활합니다. 직업조차 확실한 생명줄이 아닙니다. 노동통계국의 2024년 자료에 따르면 실업률은 3.5% 내외를 맴돌지만 이는 불완전 고용, 불안정한 파트타임 근무, 계절적 일자리 또는 임대료를 감당하기에 너무 적은 임금의 현실을 가립니다. 스페로우즈 포인트의 공장이 문을 닫고 던독의 식당이 폐업하면 바로 그렇게 한 가족의 생명줄이 끊어집니다. 이것들은 메릴랜드의 그림자 속에서 노숙 문제를 살아있게 하는 날 것 그대로의 끊임없는 동인입니다. 정신건강 문제와 중독은 혼란을 증폭시킵니다. 약물 남용 및 정신건강서비스관리국 SAMHSA에 따르면 2023년에 메릴랜드 성인의 8.5%, 40만 명 이상가 심각한 정신질환에 직면했으며 7%는 약물 사용 장애와 씨름했습니다. 노숙자들 사이에서는 그 수치가 폭발합니다. 지역조사에 따르면 30%가 중독과 싸우고 있으며 종종 오피오이드와 관련이 있고 25%는 조현병이나 양극성 장애와 같은 심각한 상태와 싸우고 있습니다. 도움 없이 직업이나 집을 유지하는 것은 에베레스트 산을 오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동부 볼티모어의 한 미혼모를 상상해보세요. 우울증에 짓눌리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어떤 아침에는 침대에서 이기지 못해 살 곳을 잃습니다. 이것은 무관심이 아니라 시스템이 그녀를 균열 사이로 빠져나가게 놔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정책적 공백 또는 더 나쁘게는 무관심이 있습니다. 코로나19 위기는 무엇이 가능한지를 증명했습니다. 메릴랜드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재무부 자료에 따라 긴급 임대 지원 프로그램과 같은 연방 및 주 지원금 8억 3,100만 달러가 유입되어 11만 가구를 안정시켰습니다.
하지만 2023년에 그 생명줄이 마르자 퇴거가 다시 급증했습니다. 볼티모어에서만 2024년에 6,000건 이상의 퇴거 신청이 기록되었는데 이는 팬데믹 이전보다 15% 증가한 수치라고 시 법원 기록은 보여줍니다. 안전망이 순식간에 풀렸습니다. 한편 도시 우선순위는 왜곡되어 있습니다. 볼티모어의 하버 이스트는 월 $2,000부터 시작하는 번쩍이는 고급 콘도를 자랑하는 반면 저렴한 주택 공급은 지지부진합니다. 볼티모어 주택청은 2018년부터 2023년까지 2만 명의 대기자 명단에 비해 단 450채의 공공주택을 추가했습니다. 주 전체적으로 메릴랜드 주택부는 2023년에 저렴한 주택 옵션에 1억 2천만 달러를 투입했지만 주 경제 보고서에 따르면 민간 개발업자들이 고급 건축물에 쏟아부은 12억 달러에 비하면 한 방울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의도적인 기울기입니다. 이익이 사람보다 우선합니다. 정책은 반짝이는 스카이라인을 지지하는 반면 가장 가난한 사람들은 먼지 속에 남겨져 특권층과 소외된 사람들 사이의 간극을 심화시킵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하면 메릴랜드의 노숙 위기가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임대료는 치솟고 저렴한 주택은 사라지고 빈곤과 불안정한 노동이 첫 타격을 가하고 정신건강과 중독이 결정타를 날립니다. 그리고 정책은 발을 질질 끌거나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미래에 지향적이라고 자랑하는 주에서 소용돌이치는 잔혹한 폭풍우입니다. 그렇다면 이 매듭을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그것이 우리가 다음에 다룰 수수께끼입니다. 무엇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다음으로 이 노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메릴랜드는 어떻게 나서고 있을까요? 주는 그냥 가만히 앉아 있지 않습니다. 풀뿌리 근성에서 연방정부의 힘까지 이 괴물의 가장자리를 파고드는 행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마치 터진 댐에 반창고를 붙이는 것과 같습니다. 잠시 버틸 수는 있지만 균열은 계속 새어나옵니다. 볼티모어의 분비는 쉼터에서부터 워싱턴의 정책 현장까지 전쟁터를 거닐며 승리가 빛나는 곳과 여전히 구멍이 뚫려 있는 곳을 살펴봅시다. 첫째, 메릴랜드는 비장의 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택 선택 바우처 프로그램입니다. 미국 주택도시개발부 HUD와 협력하여 이 바우처는 어려움을 겪는 가족들에게 생명줄과 같으며 민간 임대주택의 문을 열어주고 연방정부가 비용의 대부분을 부담합니다. 2023년 HUD 통계에 따르면 메릴랜드는 이러한 보석 같은 바우처를 22,000개 이상 지급했으며 볼티모어가 약 9,500가구로 큰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이는 게임 체인저입니다. 체리힐의 한 미혼모가 쉼터 간이침대 대신 아늑한 2베드룸으로 옮겨 아이들이 마침내 편안하게 잠드는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수요가 공급을 훨씬 초과합니다. 볼티모어 주택청의 2024년 대기자 명단은 25,000가구로 늘어나 수많은 사람들이 집주인의 노크가 강제 퇴거로 바뀌기 전에 기회가 오기를 기도하며 매달려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현장에서의 싸움, 쉼터가 있습니다. 메릴랜드는 특히 볼티모어의 쉼터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는데 1월의 혹독한 추위는 밖에 있는 누구에게나 파멸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시 노숙 서비스 사무소는 연중 약 1,200개의 침대를 운영하며 코드블루, 혹한기 경보가 발령되면 1,500개로 늘립니다. 교회 강당이나 레크리에이션 센터의 임시 피난처를 생각해보세요. 와인버그 주택 및 자원센터와 같은 곳은 밤에 275개의 침대를 제공하며 따뜻한 식사와 샤워 시설도 제공합니다. 도시 밖에서는 몽고메리 카운티와 프린스 조지스 카운티와 같은 곳들이 돕습니다. 몽고메리 카운티는 2023년의 지역 집계에 따라 543명을 보호했습니다. 비영리 단체들이 이 노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주 정부는 지갑을 열었습니다. 2023년에는 1,500만 달러가 노숙자를 위한 의료 서비스나 구세군과 같은 단체에 흘러들어가 담요에서 치료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제공했습니다. 연방정부는 이 싸움에 전면적으로 뛰어들고 있으며 주저하지 않습니다. 2023년 바이든 해리스 행정부는 노숙 문제를 주목하며 HUD의 돌봄의 연속체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 전역에 25억 달러를 투입하여 주택 및 지원 서비스를 지원했습니다. 메릴랜드는 그중 약 6천만 달러를 확보하여 중독이나 장애와 같은 지속적인 어려움과 씨름하는 사람들을 위해 사례 관리자와 연계된 아파트인 3,200개의 영구 지원 주택 유닛에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HUD의 2023년 수치에 따르면 이 노력으로 전국적으로 42만 4천 명의 미국인이 노숙에서 벗어났으며 메릴랜드에서는 1,000가구 이상이 안정을 확보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긴급 해결 보조금이 있습니다.
메릴랜드는 2024년에 800만 달러를 확보하여 신속 재주택을 강화하고 첫 달 임대료나 보증금을 지원하여 사람들을 다시 지붕 아래로 신속하게 옮겼습니다. 하지만 잡음은 걷어내고 봅시다. 이게 효과가 있을까요? 승리는 현실입니다. 2023년의 거리를 벗어난 메릴랜드 1000가구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쉼터는 지난 겨울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시 기록에 따르면 볼티모어에서는 처음으로 노숙자 중 저체온증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바우처와 연방 자금은 조금씩 상황을 진전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충분하지 않습니다. 와인버그와 같은 쉼터는 넘쳐나고 침대가 마르면 매일 밤 수십 명을 돌려보냅니다. 바우처 대기자 명단은 수년 동안 이어지고 그 6천만 달러는 볼티모어가 노숙자를 수용하는데 연간 2억 달러가 든다는 2022년 시 태스크포스 추정치와 비교하면 큰 돈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실제로는 부족합니다. 쏟아지는 상처에 반창고를 붙이는 격입니다. 임시 침대와 제한된 보조금은 퇴거와 치솟는 임대료의 홍수를 막을 수 없습니다. 효과가 있는 것은 사람들을 숨 쉬게 하는 것이고 실패하는 것은 위기가 악화되는 것을 막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밀고 당김이 메릴랜드에서 펼쳐지는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더 밝은 미래를 위한 청사진. 더 밝은 미래를 위한 청사진. 좋아, 우리는 문제를 파악했고 무엇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엿보았습니다. 하지만 메릴랜드에서 노숙 문제를 정말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현재의 노력은 괜찮은 첫 시도이지만 몬순 기간에 바닥을 닦는 것과 같습니다. 메릴랜드가 진지하게 임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흐름을 바꿀 수 있는 대담하고 현장 중심적인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더 크게 생각하고 더 깊이 파고들어 상처에 반창고를 붙이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치유를 시작하는 해결책을 추구합시다. 첫째, 사람들이 실제로 감당할 수 있는 주택으로 줄을 가득 채우는 것을 상상해보세요. 메릴랜드에는 공간이 있습니다. 주택부 자료에 따르면 2023년에 방치된 700개의 시 소유 버려진 부지처럼 볼티모어를 어지럽히는 빈 땅을 생각해보세요. 왜 그것들을 일하는 가족들을 위한 안식처로 바꾸지 않을까요? 개발자들이 호화로운 펜트하우스 대신 저소득층 유닛을 짓도록 세금 인센티브를 받는 공공민간 파트너십에서 탄생한 노스 애비뉴를 따라 깔끔한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는 것을 상상해보세요. 2030년까지 5,000채의 저렴한 주택이라는 대담한 목표를 설정하세요. 몽고메리 카운티는 이미 5천만 달러의 지역 채권으로 2018년 이후 1,200유닛을 생산하며 시험하고 있습니다. 이를 주 전체로 확대하면 사람들에게 쉼터를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평선을 재구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동화가 아니라 높은 이익보다 사람에게 투자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가장 필요한 사람들, 즉 퇴역 군인들과 정신 건강 문제와 싸우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생명줄을 던져줍시다. 그들은 하룻밤 간이침대 이상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맞춤형 직업 프로그램은 어떨까요? 애너폴리스의 한 퇴역 군인이 제대 후 친구들 소파를 전전하다가 6개월짜리 HVAC, 냉난방 공조, 훈련 일자리를 얻는 것을 상상해보세요. 메릴랜드 시장에서 시간당 25달러, 무료 중독 상담 및 치료 포함. SAMHSA에 따르면 주에는 300개 이상의 재활센터가 있지만 단 20%만이 유연한 요금제를 제공합니다. 주 보조금으로 이를 50%로 늘리면 사람들을 벼랑 끝에서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유타는 2005년 이후 영구주택과 맞춤형 지원으로 만성 노숙 문제를 91%까지 줄인 빛나는 사례입니다. 메릴랜드는 그 전략을 차용하여 매년 1,000명의 고위험군 사람들에게 집과 희망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방, 그것이 황금 티켓입니다. 하우징 퍼스트에 대해 들어본 적 있나요? 핀란드의 아이디어인데 훌륭합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누군가에게 집을 제공하고 나머지는 나중에 해결합니다. 음주 측정이나 직업 요구 없이 중독이나 실업 문제를 해결하는 사례 관리자의 지원을 받는 장소에 열쇠만 제공합니다. 헬싱키에서는 2010년 이후 노숙 문제를 70%까지 줄였습니다. 메릴랜드는 볼티모어에서 이를 시험해 볼 수 있습니다. 500유닛, 소득의 30%로 임대료 고정, 소득이 없더라도 장기 임대 보조금 추가, 연간 2천만 달러로 2,000가구 안정 가능, 지역 옹호단체 추산, 넘어지기 전에 막는 것, 가족들을 캠프에서 끄집어내는 대신 집에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종 문제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흑인 메릴랜드 주민은 노숙자의 60%이지만 인구의 31%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위험 신호입니다. 형평성에 초점을 맞춘 해결책으로 정면으로 공격합시다.
교육이 핵심입니다. 고등학교 졸업률이 70%에 머무는 2023년 주 자료, 웨스트 볼티모어와 같은 곳에서 직업학교를 확장하세요. 저소득 흑인 청소년들에게 연간 1,000개의 장학금을 제공하여 임대료를 낼 수 있는 직업으로 이끄세요. 그런 다음 주택 장벽을 허무세요. 바우처를 거부하는 집주인을 단속하세요. 2022년 연구에 따르면 볼티모어에서 67%가 거부. 소수 민족 가정이 새로운 저렴한 주택에 우선권을 갖는 정책을 상상해보세요. 경쟁의 장을 평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선이 아닌 정의이며 인종 격차를 빠르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허황된 환상이 아닙니다. 메릴랜드가 용기와 자금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들입니다. 2030년 이곳의 여행 다큐멘터리는 텐트 도시가 역사가 되고 활기 넘치는 동네로 대체된 줄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운 좋은 소수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집을 가질 기회가 있는 미래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보고 싶은 메릴랜드이고 당신도 그럴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사회복지, 안전망. 사회복지 안전망. 메릴랜드의 안전망, 즉 벼랑 끝에서 비틀거리는 사람들을 붙잡기 위해 뛰어드는 잘 알려지지 않은 사회복지 프로그램 속으로 뛰어들어 봅시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수천 명을 절망 속으로의 잔혹한 추락에서 막아주는 튼튼한 척추입니다. 주는 소박한 무기고를 휘두릅니다. 현금 지원, 식품권 등 빈곤과 노숙의 고통을 완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모든 것들입니다. 결함이 있을지라도 이 생명줄들은 한 번의 따뜻한 식사나 의사 진료를 통해 구원을 제공합니다. 무엇이 작동하고 있고 어디에서 그물망이 더 넓게 펼쳐질 수 있는지 층층이 벗겨봅시다. 임시현금 지원부터 시작합니다. 심연 위에 매달린 가족들을 위한 메릴랜드의 신속 대응 현금 생명줄입니다. 2023년에는 주 전역에서 약 22,000 가구에 도달했으며 메릴랜드 복지부에 따르면 월 평균 약 $250를 지급했습니다. 횡재는 아닙니다. 볼티모어에서 일주일치 임대료를 겨우 감당할 정도지만 던독의 한 부모에게는 불 켜진 전구나 다음 달에도 머리 위 지붕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평생 최대 5년으로 제한되고 소득 상한선이 인색하다는 것입니다. 3인 가족 월 $794. 메릴랜드 인구의 10%, 약 60만 명가 2022년 인구조사 통계에 따라 빈곤선 아래에서 허덕이는 상황에서 TCA는 가라앉는 배에서 골무로 물을 퍼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다음은 메디케이드, 건강보험의 거인입니다. 메릴랜드는 저렴한 의료법에 따라 이를 강화하여 현재 150만 명 이상의 주민, 주의 25%를 보호하고 있다고 2023년 수치는 보여줍니다. 노숙자들에게 이것은 계시입니다. 무료 검진, 상담, 심지어 중독 회복까지. 볼티모어에서는 어느 날 밤 집 없는 770명 중 약 40%가 절망에 대한 치료나 만성질환에 대한 약을 받으며 이에 의존합니다. 그러나 지역 집계에 따르면 구멍이 남아 있습니다. 주에 300개 이상의 약물 남용 클리닉 중 60%만이 메디케이드를 받아 갈망이 가장 심할 때 많은 사람들이 해독 생명줄 없이 방치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SNAP, 푸드스탬프의 중추입니다. 2024년에는 매달 78만 명의 메릴랜드 주민에게 영양을 공급했으며 USDA 수치에 따르면 1인당 평균 $180를 지급했습니다. 이는 노숙자를 포함한 14만 가구 이상이 수프 키친이나 편의점에서 EBT 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가장자리에서 해지고 있습니다. 팬데믹 이후 신청이 12% 증가했으며 자격이 있는 8명 중 1명이 복잡한 절차에 얽히거나 수치심에 침묵하여 혜택을 놓치고 있다고 주 감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메릴랜드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필수적인 생명줄인 노숙지원기금이라는 지역 보물을 자랑합니다. 2023년에는 긴급 쉼터와 주택계획에 $10,000를 투입하여 2,500명의 개인에게 침대나 임대료 지원을 제공했다고 주 데이터는 밝힙니다. 프린스 조지스 카운티의 한 가족이 친척의 여분 방에 비좁게 살다가 마침내 첫 보증금 지원을 받아 자신의 집을 확보하는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정확하고 실용적인 지원이지만 2022년시 보고서에서 밝혀졌듯이 볼티모어만 해도 노숙자를 수용하는데 연간 $2억 필요한 상황에서 $10,000는 한 방울처럼 느껴집니다. 더 튼튼한 안전망이 무엇을 성취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프로그램은 닫힙니다. TCA는 가족들을 집에 머물게 하고, 메디케이드는 망가진 몸을 고치고, SNAP는 굶주림을 막고, 주기금은 중요한 격차를 메웁니다. 하지만 자원이 부족하여 얇게 펼쳐져 있습니다. TCA 예산이 $1억 급증하여 5만 가구에 도달하거나
노숙 기금이 5천만 달러로 늘어나 1만 명을 수용하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이를 HUD의 2023년 6천만 달러와 같은 연방 지원의 더 현명한 통합과 결합하면 사람들을 붙잡는 것뿐만 아니라 일으켜 세우는 안전망을 갖게 될 것입니다. 화려하지 않고 고된 일이지만 조용히 메릴랜드의 위기를 한 번에 한 생명씩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곳의 노숙 문제는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불평등이나 방치와 같은 더 깊은 문제에 얽힌 생생한 인간의 비극입니다. 볼티모어를 거닐면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을 지지해야 할 시스템에 의해 실패한 사람들. 오늘날의 해결책들, 바우처와 쉼터는 임시방편이지 치료법이 아닙니다. 상처에 반창고를 붙이지만 고치지는 못합니다. 위기를 예방하는 대신 대응합니다. 우리는 노숙 문제를 뿌리 뽑을 수 있는데도 덧없는 해결책에 현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저는 하우징 퍼스트를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인도적이고 명확합니다. 사람들에게 안정적인 기반을 제공하고 나머지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다큐멘터리 제작진이 그 전환점을 촬영하여 메릴랜드를 현금과 도시 계획보다 연민의 등대로 보여주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좋아, 고급 타워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소수가 아닌 다수를 위해 건설합시다. 교육과 일자리가 최종 목표입니다. 빈곤의 순환을 끊으면 노숙 문제는 사라집니다. 제 꿈은 메릴랜드가 길을 개척하여 주가 존엄성을 가지고 주민들을 보호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환상이 아니라 결정입니다. 마무리하며 이것이 메릴랜드의 노숙 이야기입니다. 치솟는 주거 비용, 저렴한 주택 부족, 빈곤과 중독과 같은 사회적 어려움에 의해 촉발됩니다. 주 정부와 연방 정부는 바우처, 쉼터, 거시적인 계획으로 맞서 싸우고 있지만 전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주택, 더 나은 지원, 형평성에 대한 초점이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는 잘 알려지지 않은 영웅입니다. TCA, 메디케이드, SNAP 및 주기금은 사람들이 더 깊이 가라앉는 것을 막아주지만 진정으로 빛나려면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단지 메릴랜드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주의 거리에 비친 미국의 이야기입니다. 여행 다큐멘터리의 렌즈는 우리에게 투지와 희망, 결점과 해결책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메릴랜드가 이 암호를 풀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정치보다 사람을 선택한다면 대화를 계속 이어갑시다. 아래에 당신의 생각을 남겨주시고 HT 여행 데스티네이션스에서 이와 같은 더 많은 이야기를 한 번에 한 장소씩 발굴하는 데 동참해주세요.